네, 이번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볼 모델링입니다. 나뭇잎 테이블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대략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경계 상자 있죠, 그 바운딩 박스로 얘를 감쌌을 때 사이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는 3m, 세로로는 2m, 높이는 0.6m, 60cm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뭇잎 모양이 커브로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준 거잖아요. 그때 3m, 2m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 두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상으로 좀 두껍지 않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두껍습니다. 12cm 유리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다리 사각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각형 단면 한 변의 길이 9cm로 잡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필렛 엣지를 줘가지고 약간씩 둥글둥글 엣지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명령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물론 커브를 이용해서 이 커브를 그렸겠지만은 여기 나뭇잎 그릴 때 커브 불리언이라는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불리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3D에서는 부울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2D로 옮겼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닫힌 커브를 만들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커브 불입니다. 합집합, 차집합 같은 형태의 커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익스트루드에서 두께를 준 거고, 그리고 요 단면 커브 만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커브를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90mm 해가지고 두께를 준 거란 말이죠. 이 커브 만들 때 제가 프로젝트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오스냅 쪽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지금 체크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한번 써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라이너 새 창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렉탱글 REC로 대략 사이즈를 그리신 다음에 스케일 1D로 크기 조정을 정확히 하기로 했죠. 옆으로는 3m, 그리고 위쪽으로는 2m. 줌 셀렉티드 하면은 이런 사각형 안에다가 제가 나뭇잎 모양을 그리려고 하는데 커브 명령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클릭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교차되게끔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조금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스케일 2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살짝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안쪽 부분을 커브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론 트림하고 조인하셔도 됩니다. 트림하고 조인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커브 불리언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선택 엔터 하시고 안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커브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얘네들끼리 트림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트림해서 뭐 조인했다고 칩시다. 조인. 연결된 하나의 닫힌 커브가 되고요. 제가 커브볼로 만들면은 트림하고 조인이 한 번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럼 커브 볼리언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커브를 조금 복잡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애매한 부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령 제가 커브를 이런 식의 닫힌 커브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닫힌 커브로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다 트림하고 조인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거 트림하고 조인하는 방식은 기존 커브가 보존이 안 됩니다. 기존 커브가 보존이 안 돼. 다 삭제된다는 뜻이죠. 이거를 커브 볼을 쓰시면 커브 볼리언으로 안쪽을 클릭으로 잡아내시면 기존 커브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닫힌 커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커브 볼이고요. 물론 여기 옵션들이 있어요. 컴바인 레전이라고 있는데 영역 통합이죠. 이게 노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 얘네들이 선 엣지 보이시죠? 따로따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이 옵션을 켜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단순한 찌그러진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을 뿐이고요. 이거 지워주시고 다시 위로 살짝 올려서 이거를 이제 높이 60cm라 그랬잖아요. 위쪽으로 화살표
클릭하시고, 건볼이죠. 건볼에 파란색 화살표 클릭하시고 6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화살표 방향, Z방향으로 600 올라간 부분까지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왕 올린 거 2개까지 주도록 할게요. EXT 하시고요. 옵션 솔리드로. 이게 와이어프레임일 땐 잘 안 보입니다. 렌더뷰나 음영뷰로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볼 수 있고요. 커서를 아래쪽으로 하시면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고 위로 하면 위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아래쪽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20이라고 하고 커서를 요 위로 올리시던가, 아니면 그냥 120이라고 하고 커서를 아래로 내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관없어요. 뭐 120이라고 입력하고 아래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리 모양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리 모양을 그릴 때 프론트 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바닥이 되는 부분 보조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 명령으로 원점 0에서 시작해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빼서 여기에 이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오스냅을 잡을 건데요. 오스냅을 여기 잡고, 니어 포인트겠다. 근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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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번 클릭으로 커브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더 찍을게요. 아래에 하나, 위에 4개, 그리고 다시 아래에 하나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의 접하면서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얘를 옵셋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께도 줄 겁니다. 그러면 근처점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근처점 스냅으로요, 여기서 선을 그려볼 건데 커브 명령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근처점 잡으시고 위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바닥 찍으시고 하고 엔터. 이러면은 커브가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퍼스펙티브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면 물론 여기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스냅은 정확히 잡힌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 깊이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정확히 여기 뭐죠? XZ 평면 위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저쪽 뒤에 있는 포인트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스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 현재 옆 평면 있죠? 커런트 플레인이라고 해서 C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만 포인트들이 찍혀서 커브가 이 위에 생기도록 하고 싶으시면 프로젝트를 켜진 상태에서 체크된 게 이렇게 사각형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켜시면 사각형 부분에 체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프로젝트를 켜시고 작업하시면 이 C 플랜 위에, 그러니까 이 C 플랜에 포인트가 수정되다시피 수정되는 형태로 커브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 프론트 뷰에서 아까랑 똑같이 찍을 테니까 퍼스펙티브 쪽 잘 보세요. 어떻게 찍히는지 잘 보세요. 커브라고 입력하고 아까랑 똑같이 찍습니다. 니어 포인트 찍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찍는데 하나, 둘, 지금 얘는 뭡니까? 퍼스펙티브에 보시면 여기 얘 현재 평면에 맞게 포인트가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옮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죠. 그럼 제가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좀만 더 해볼게요. 안쪽으로 옵셋을 할 건데 얘를 안쪽으로 9cm 안쪽으로 옵셋을 하고요. 자, 아까 커브 불리언 썼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커브 불리언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 커브 3개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딜리트 인풋이 none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all로 바꾸시면 지금 뭐냐면 이게 요 3개 커브들은요, 네, 이 커브를 만드는데 사용됐으니까 지금 인풋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이 상태로 엔터를 치시면 기존에 있었던 커브 3개가 날라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 데이터 삭제 안 해도 되고 편하겠죠. 지금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두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넘어오셔서 이 커브 익스트루드 합니다. 솔리드인가요? 아니죠. 솔리드 예스 하시고 두께는 90 엔터. 지금 커브가 선택된 상태라면 딜리트 눌러서 없애주도록 합시다. 다음 잠깐 탑뷰로 와서요, 얘를 살짝 비틀어 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컨시 컨브이
클립보드에 복사됐다 바로 붙여넣기를 했죠. 지금 그게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회전을 하시면 복사된 애가 이렇게 회전되고 기존에 있던 애도 있고 복사된 애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전부이고요. 이왕한 거 필렛 엣지까지 넣고 재질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넣는 거 쉽습니다. 필렛은 그냥 못따기라는 거고, 엣지라고 하시면 폴리서피스 엣지들의 필렛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레디우스부터 입력을 하라 그랬죠. 5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필렛 엣지는요, 엔터를 2번 쳐야 명령이 완성됩니다. 혹시나 이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거나 이 두께가 굉장히 얇다면은 필렛 엣지 했을 때 오류가 뜰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팡팡 터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 레디우스 값을 줄이시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렌더 뷰로 보고 있는데요. 재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테리얼 쪽에서 넣는 거 알려드렸죠. 근데 사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쪽에 가시면 렌더 컨텐트라는 폴더로 얘가 디렉토리가 잡힐 겁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는 재료들을 끌어다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글래스 위에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다시 렌더 컨텐트로 넘어가서 세라믹 아니죠, 메탈로 넣을게요. 메탈에 첫 번째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옵션에 저기 렌더 뷰에서 엣지 테크닛을 표현했더니 보이네요. 이거를 0으로 다시 해주시고, 오케이.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1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됐다. 이거를 나중에 레이트레이스 들어보시면 렌더링된 이미지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뭇잎 모양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이때 사용된 커브 불리언의 인풋으로 사용된 커브는 옵션을 이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 다리 만들 때 사용했던 프로젝트라는 옵션, 이 옵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건데, 난 이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려고 했어. 근데 지금 바닥에 그려지게 되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C플랜은 여기 바닥 엑소의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라는 옵션은 이렇게 필요할 땐 켜시고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끄시면 됩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